다큐멘터리 제목이 이제 밥 라자르, 네. 밥 라자르. 51구역과 UFO 이런 네.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재범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일본과 재범이랑 저랑 세 명이서 단톡방이 또 있잖아. 네, 저희가 사실 셋이서 얘기하는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추천해주면서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긴 보는데 의심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상태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다큐멘터리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연히 의심의 꼭지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지만 좀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갔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UFO에 대해서 새롭게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 뉴스 같은 걸 보면 UFO를 포착한 사례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거 누구랑 얘기를 해와야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끼리 이제 열심히 고민을 하는데 제가 딱 박사님이 떠올라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네. 약간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가끔 이제 별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네. 이제 뭐 민박집 이런 데서 세 명이서 그냥 누워가지고 약간 할머니한테서 옛날 이야기 듣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그 정신적 기주 같은 분이 계시면은 참 우리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세 명이서 그냥 계속 도돌이표. 약간 도돌이표예요 진짜는. 일반인이 얘기해봤자 얘기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니까 되게. 별 상과가 없어요. 근데 미 정부에서 뭐 했다 아니면 뭐 외계인은 진짜 있다 막 이러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넷플릭스 밥 라자르라는 그거 보면서도 뭐 사실 지금도 그걸 다 봐도 100% 믿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정말 신기했던 게 거기에 있는 주인공이 사실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요즘에 정말 정확하잖아요. 그게 진짜 뭐 1000분의 1의 확률로 뭐 그 오류가 있고 거의 다 잡아낸다고 하는데 거의 한 4번인가? 네 번 맞아요. 4번 맞지? 4번 연속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오니까 이게 진짠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래서 저는 박사님이 저희가 안 그래도 공유를 드렸을 텐데 네네. 일단은 박사님 그거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 가지게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유해 주신 거 맞아요, 쭉 예.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이제 나중에 하는 거 그것도 봤거든요. 그 팟캐스트 보셨어요? 네네, 그것도 보고 이렇게 다큐도 보고 다 보셨구나. 봤어요. 예. 그게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냥 결론적으로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면 네. 시시하다. 그래요? 네. 뭐 하다고요? 시시하다. 아 진짜요? 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뭐든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이 있고 그러니까 팩트가 있잖아요. 네. 팩트가 있으면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고 네.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하는데 이제 어떤 팩트가 있는 것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스토리텔링이 되게 되면 이거는 팩트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사실 여부가 별 중요하지 않아요. 스토리텔링 영역에서는요? 네, 영역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목적이 원래 출발이 팩트 체크로 출발했더라도 네. 그건 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그럼 그런 순기능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팩트가 그거에 대한 또 네. 이제 중요성이 이게 뭐 50대 50을 했다면 여기가 10밖에 안 남고 그 희석이 좀 되는. 희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걸 나쁘게 뭐 저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희석이 돼 가는 게 사람들의 공감 영역이나 관심사에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토리텔링에 집중이 되는데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서 그럴듯하고 그러면 네. 진실이고 이게 좀 버벅거리고 그러면 진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굉장히 다른 영역이잖아요. 네. 프레젠터가 얼마나 유창하냐. 그쵸,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거나 옹호하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실성이 있는 것 같으냐. 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그 메시지 자체보다 또 메신저에 대한 그 선호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면 이제는 이 돌이킬 수 없게 처음에 우리가 뭘 했지? 그게 이렇게 돼버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하죠.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저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런 거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시하다고 얘기한 거는 예. 그런 공감을 할 때 몇 가지 장치를 썼어요. 예전에 비해서 썼는데 그게 성숙하게 녹아들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장치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 같은 이제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일관되게 자기 얘기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증언했다 맞아요. 네. 이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그 거짓말 탐지기를 했다는 둥, 네. 뭐 학교를 찾아가서 진짜 다녔는지 물어봤더니 차 태워줬다는 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 간단하게 팩트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가서 체크해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학위증 보고 논문 퍼블리시 된 거 보고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왜 안 하냐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누가 차 태워줘 같이 밥 먹었어가 일반 사람한테 공감을 훨씬 얻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 뭐 학위 논문 제목 이거 봐서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아 진짜로 칼텍에서 밥 먹고 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인터뷰했어. 이거는 되게 공감을 얻을 수 그렇죠. 있는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치들을 넣었어요. 나에게 뭐 친구였어. 같이 친구였어. 먹었어. 같이 밥 먹었는데 먹었어.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보편성 획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예. 뭐 옛날부터 친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출이 가능하고 연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도 아. 그 사실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하고는 어떤 면에서 지금 공감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해나가면 그거로 가는 거고 그런 네. 거보다는 이 사람이랑 둘이 의기투합을 해야 되면 그런 거를 구태여 말을 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좀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안에. 교합하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더 좋은 검증 방법이 있었는지를 모르겠는데 네. 그런 거보다는 전략적으로 좀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호소를 해서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증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증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거는 요것뿐이지 외계를 직접 걸어다니는 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이걸 조립하는 과정에는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뻥치는 건 아니고 뭔가 진실성 있어 보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대가 되어서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치를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에서 계속 의심하는 나레이션을 던져요. 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뭐 이게 정확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이걸 검증하자거나 이걸 비평적이나 비판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스토리텔링을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의심스럽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기조로 쭉 밀고 나갔어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데 이게 뭐 한 15년 전, 뭐 20년 전이면 많이 엄청 더 먹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히겠죠. 사람들이 스토리텔링 좋아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예. 스토리텔링에 능한 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스토리텔링 갖고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네. 이명호 박사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시고 또 이제 관련돼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딱 보자마자 바로 시시하다라고 이렇게 쿵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속을 수도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몇 개 있었던 게 뭐였냐면 네, 맞아요. 최근에 그 뉴스 같은 데서도 UFO를 목격을 하고 실제로 이제 미정부가 UFO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들이 전 좀 신기한 게 최근에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에도 나오긴 나왔지만 그 최초로 인정했다는 얼마 전에 보도도 있었고.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조금씩 이게 진짜가 싶게 네. 그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 안 나요. 144건 중에서 한 건만 이제 실체가 확인이 됐고 뭐 이제 지구에서 진짜 어떤 뭐 다른 곳에서 뭐 우주에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공군에서 날라온 비행 접시는 아니고 이제 다른 뭐 비행기였다 이런 거. 남은 143건은 정확하게 이게 조작 이런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겠다. 근데 새도 아니고 뭐 다른 뭐 비행기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요즘엔 좀 더 이제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화질이. 그런 거 보면서 도대체 이거 뭘까? 그리고 딱 이 날아가는 그런 궤도나 이런 거 봐도 뭐 새라든가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좀 그런 거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거 뭐 유튜브 보시면 그것도 이렇게 그 고해상도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해가고 거꾸로 네. 이렇게 찾아가고 뭐 그런 것 비행기가 회전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네. 해놓은 친구들도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플라잉 소서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행 접시. 네. 그러다가 UFO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50년대부터. 아, 예,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은 사람은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네. 명왕성을 발견했던 톰보우라는 사람이 톰보우요? 있어요. 네. 그분이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텍사스로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막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 명왕성 발견하니까 이제 신망도 높고 이래서 그 미국 이제 주로 공군이죠. 거기서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비롯한 네. 뭐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톰보우가 들어갔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그 네바다나 그 유멕시코 어디 상공에서 떠돌아다니는 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막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이 네. 확인되지 않은 저 뭔가. 근데 그거 되게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멋지잖아요, UFO.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는 이제 루머가 있어요, 전문가 사이에서.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이제 비행 접시 이렇게 했다가 UFO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콜로라도 보고서 또는 곤돔 보고서라 그래서 네. 그 미국 공군에서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UFO를 비롯한 뭔가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는 걸 분석한 보고서가 있어요. 곤돔 보고서라고.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나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공식 보고서예요. 네, 그 곤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있을 때가 UFO인데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 건 이제 완전한 보고서가 나오진 않고 네. 그 요약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요약판에는 UFO란 말을 안 써요. 그래요? UAP라고 써요. 아 맞아 바뀌었다. 아. 네,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UAP는 U는 Unidentified예요. 고. 네. A는 네. 에어리얼이에요. 에어리얼. 공중. 공중에. 그리고 P가 피노미넌이에요. 현상.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 물체라고 할 때랑 아. 이게 미확인 공중 현상. 현상. 네. 여기서 이제 공중이 되게 되면 우주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대기권 안에. 그러니까 대기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 정도면 네. 뭐 제트 같은 거 한 20km 못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 국제선이 10km, 그렇죠, 그렇죠. 20km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안쪽 선에서. 한 100km 정도 올라가야 뭐 얼마 전에 베이조스 회장이랑 다 갔지만 예. 100km가 카르만 라인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와야 우주를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극히 우리 대기권 현상에서 일어나는 네. 일들이고 피노미넌이라고 그랬어요. 오브젝트가 아니라. 아. 그러면 이거는 자연에서 있는 어떤 것들 거기는 현상도 있고 물체도 있겠죠. 또, 네. 그다음에 인공적인 현상도 있고 물체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뭐 대전된 어떤 그렇죠. 물체가 지금 떠다닐 수 요즘에 있는 이제 거고. 우리가 말한 대로 모르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찍잖아요. 예. 그럼 번개도 위로 치는 번개 같은 거 위로 나오고 치는 번개. 뭐 이런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기기가 발달하지 않아서 모르던 것들을 네. 우리가 네. 현상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현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우주선 입자 같은 것들이 부딪혀서 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면서 네. 예.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더 낮은 곳에서 구름이라든가 해랑 이게 전통적인 UFO에서의 그거라면 이게 네. 조금 더 올라가서는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조금밖에 발견하지 모르는-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자연현상이 발견된 가능성이 크고요. 아. 그래서 이제 피노미넌이라는 걸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인공적인 물체에 대해서 하는데 그리고 자연의 물체는 그 유성체라 그래서 네. 별똥별이 되는 그런 애들 작은 애들부터 얘네들이 공중에 하루에도 수십 계속 톤 그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연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게 우리 항상 있었던 건데 그 도구 툴의 발전 덕분에 그거를 과거에는 그런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수준이나 이런 기기가 없어가지고 몰랐던 거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더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그렇죠. 거라고. 자연현상이라는 거는 뭐 계속 있었을 테니까. 네, 네. 그럼 뭐, 그 다음에 이제 인공물체인데요. 인공물체는 고전적으로 이제 그 비행기들 뭐 또는 뭐 그런 것들 막 그 군사용으로 만들고 스텔스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스텔스기처럼 된 것들 만드는 거 한 2개쯤 만들어서 시제품을 하다 경쟁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처박아 버리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네. 뽑히면 얘를 양산하지만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데니송이란 분이 지금 딱 2대밖에 안 남아 있는 그 안 뽑힌 스텔스 기압 그 사진 지금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제품으로 한 2대씩 만들었다가 뭐 보잉이랑 경인데 보잉이 따내고 자기네가 지면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비행을 할 때 안 잡히지만 이제 거기서 문제점이 노출돼서 잡히는 것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미국뿐 아니라 그 뭐 지금 중국 같은데 훨씬 더 심각하잖아요. 그런 거 그쵸.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있을 수 그 다음에는 중국이 심각한 게 어떤 게 심각한? 중국은 이게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정보가. 아, 이게 그러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뭘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과로서 얘기하는데 결과도 한 20가지에 있으면 실패가 19이고 성공이 하나면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뭔가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는. 것 치고 또 중국이 그 우주 발사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진보를 했잖아요. 진보하고 제일 많이 쏘고 제일 많이 실패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걸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그 공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날아가서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가는데 각도에 따라서 노출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 그런 것들이 촬영이 돼서 촬영이 될 이제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사실은 안 보여야 되는데 네. 여기 뭐 틈새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노출되는 빛이 그렇죠. 나온 걸 촬영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 뭐 또 중국 인구가 수십억이니까 뭐 눈에 띌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이. 안 뛰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렇지 안 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우주 쓰레기 우주 문제가 쓰레기. 되게 심각해요. 네, 그쵸. 물론 얘네들은 그 더 높은 고도에서 네. 100km, 200km, 400km 뭐 만 킬로미터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했지만 인공위성끼리 충돌해서 이게 2개가 충돌했는데 깨져가지고 한 2,000개 정도 넘게 네. 쪼개졌고 네. 그런 애들은 또 이게 많이 떨어진단 그게 말이에요. 또 뭐지? 연쇄 충돌로 무슨 현상이 무슨 효과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작은 것끼리 계속 부딪혀가지고 계속 부딪혀서 점점 점점 네네. 그리고 이게 요게 딱 모여 있어야 되는데 충돌해서 깨지게 되면 얘가 다 또 퍼지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면 다 이렇게 지구로 떨어져서 대입을 타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네. 얘가 사이즈가 커. 어떤 애들은 안정된 궤도로 그냥 돌 수 있잖아요. 돌 수 있죠. 네, 돌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진짜 UFO다. 그렇죠. 그게 UFO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 숫자가 꽤 많죠. 그럼 궁금해지는 게 그 최근에 미정부에서 공개한 그 영상에 나오는 그 뭐지? 진짜. 비약의 물체인데 네네. 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되게 유체역학적으로 말이 안 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설명이 안 되게. 그 영상을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영상을 네.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냥 이거 그냥 아, 그대로 저도 그 보여드리고 영상을 봤는데 보셨어요, 그거? 네, 봤는데 네. 그게 그냥 법칙을 어떻게 벗어난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네. 구름이 이렇게 밑에 네, 깔려 네. 있고 전투기가 어느 한 물체를 정확하게 타겟을 해가지고 트레이싱을 하면서 촬영을 하는 네, 장면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비행 물체가 처음에는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만약에 접시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접시가 구름 산상에서 구름보다 위쪽에서 앞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 접시가 갑자기 이제 멈추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로 서면서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물리학을 이 영상. 네네, 그 영상들이 그렇죠. 몇 개가 있었죠. 이렇게 잡은 게 있고 네. 추락한 영상도 있고. 아, 네. 네, 요거는 아니었는데 네, 제가 이거 봤던 말고 이렇게 영상은 네, 이거 말고 예. 딱 맞춰가지고 추적하는 거 있었죠. 구름 위에서. 네. 그래서 그 UFO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UAP가 네. 가다가 이렇게 해서 정지를 하는데 네. 동력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후방 추진을 하는 비행체가 공중에서 앞으로 가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서 이 사선인 상태에서 멈춘다는 게 조금은 상상하기 힘든 근데 또 그게 형태더라고요. 또 CG나 조작 이런 게 아니었다고 밝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네. 그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네. 왜 발표를 했느냐. 네. 보통 한 10년, 20년 후에 발표하잖아요. 네네. 예. 왜 했느냐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고 얘기한 거 두 가지인데 아 예. 발표한 거는 저는 그 약간 중국 경계하기 위한 그런 중국.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걸 거기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옛날에 했던 것도 혼돈 보고서 같은 것도 하는 이유가 네. 네. 뭐 외계인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때는 이제 뭐 그
소련이랑 그 핵무기 개발하고 막 이럴 때니까. 외계인 네. 근데 사실은 대중들이 봤을 때는 진짜 뭔가 외계인 찾으려고 하고 진짜 찾아서 이렇게 그거를 공개하나 이렇게 네, 저희는 근데 느껴지거든요. 생각해 보면 전혀 관심이 없죠. 그 사람들이 뭐 왜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의 관심이라는 하는 것은 네. 이게 되게 냉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했잖아요. 네. 1969년 7월 20일 날.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막 와 이제 드디어 달나라 우주 여행도 가고 막 다 흥분하고 멋지다 그러고 막 더 문이란 저널도 창간되고 막 그랬어요. 네, 네. 근데 1년 만에 폐간됐거든요. 그리고 원래 아폴로 23호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겼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상이 아폴로 삭감이 17호까지밖에 못 갔고 아폴로 12호부터는 스폰도 안 붙어요. 그럼 민간에서 이렇게 민간에도 그 텔레비전 중계권 같은 것도 가격 팍 떨어지고 스폰도 안 하긴. 붙고 그다음에 우주 비행사 선발도 멈춰버리고 아무리 재밌는 영화 완전 초토화돼 버려요. 10번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루해지는 네, 그러니까 성적이 꼽고 사진 찍어 온 것도 만족하고 네. 그러면 소련에서는 우리 그러면 유인 우주선 계획 루나 안 해 그래가지고 네. 네. 물론 그 다음에 가서 돌도 가지고 왔지만 다 무인으로 갔고요. 화성으로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는 아폴로 11호가 내리는 순간에 모든 예산 관련되거나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되어서 그냥 우주 유인 탐사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는 아폴로 11호 착륙 음모론이 네. 내려서 조작했다 이거는 되게 시시하고 네. 나사 내부에서 착륙 못하게 방해하는 음모론이 훨씬 더 그럴듯하지 않나. 맞아. 착륙 못하게 하는. 한 번에 성공해버리면 왜냐면 이제 아폴로 11호도 내릴 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내렸어요. 예, 그렇게 계속 알고 있어요. 돌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콜에서. 그 정도 되고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올 수 있는 연료가 이제 그 바닥이 나면 안 되니까 예. 그거에 몇 퍼센트 하면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네. 그 리밋 가기 직전에 내린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라 그랬어요. 아.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아주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근데 돌아오면 나사 수뇌부 입장에서는 아깝게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돈 더 줘서 빨리 성공하기 여러 가지 다음엔 성공해라. 관심이 모이고 그쵸. 그럼- 응원이 생기고 그리고 어차피 한 1년 전쯤에 소련에서는 그 루나 계획하는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네. 그게 다 탔기 때문에 경쟁이 안 돼요. 이미 이긴 게임이에요. 언제든지 내리면 돼요. 그러면 한 아폴로 15호쯤 돼서 내리면 되는 거죠. 예산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더 그럼요. 받아.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 딱 성공하니까 그 다음부터 상원에서 모든 삭감 그래서 우주비행사 안 뽑아 월급도 잘 안 줘 훈련 장소 없어서 맞아. 수영장 가서 훈련해 막 이렇게 돼서 아폴로 13호가 인재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되게 나이브한 거죠. 거기서 막 외계인에 대한 생각을 일반인들처럼 가지고 있고 예. 거기서는 외계인이든 소련이든 뭐 지금의 중국이든 상관없이 다 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들 정책에 반하는 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뭘 하는 걸 추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는 외계인설을 약간 흘리고 어쨌든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나왔을까 하면 지금 미국의 정책이 전체적으로 중국 경계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예. 그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공식적으로 이러한 여러 현상들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펀드레이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목적성을 음모론적으로 가진.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이거 뭐 지금 공개하나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그 잡힌 거 그거 네.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어떤 각도 그거 얘기할 텐데 이게 떨어진 것도 있어요 지상으로 그것도 이게 여기 나온 것 중에 확인됐다 그러는 아, 그래요? 네 떨어진 것도 있고 이렇게 딱 잡혀서 추적하다가 이게 돌다가 없어졌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왜 구태여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또 이제 진짜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사를 열심히 해야 될 거고 그게 정체가 뭔지를 파헤치는데 이 사람들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어떤 중국 애들이 뭐 한 거 이렇게 가설을 해왔겠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이 박사님께서 이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참 재밌는 나라인 것 같긴 해요. 미국이 예전에 소련이랑 냉전이었을 때 뭐 암호 해독한다고 태평양 안에 잠수정 하나 이렇게 침몰해 있는 거 그걸 이제 인양하는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 세울 때 태평양 바닷속에 망가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그 망가니즈를 주요한 광물로 우리가 히토류 광석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어떤 한 인물을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사업을 펼쳐가지고 마치 정말로 광물을 찾아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만큼
바다를 들어가는 것 마냥 포장해놓고 그리고 잠수정을 인양하는 그런 작전을 세웠던 경험이 사실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쨌든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현실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어쨌든 그런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건뿐 아니라 전쟁 보면 이라크 같은데 그 뭐 생화학 무기 같은 것들을 뻥 튀겨가지고 빌미를 해서 쳐들어가서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목적은 정해져 있죠. 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을 얻고 우리 지지하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정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UAP 이런 문건을 하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맥락보다는 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사회적인 맥락이 그걸 고려해야지 더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앞에 밤라자르 그 넷플릭스 다큐도 그렇고 뭐 UAP, UFO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 들어보면은 그럼 박사님은 뭔가 외계인이나 UFO 이런 거를 진짜로 안 믿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즉 그 이렇게 나눠서 보려는 거죠. 구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우리는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네. 그런 걸 강요하거나 선택을 강요받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너 누구를 지지해라든가. 맞아요. 근데 뭐 나 좋아해 누구 좋아해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죠. 그 상황에서는 제가 지금 과학쿠키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조금 뭐 내일은 또 엑소님을 좋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바뀔 수도 있죠.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게 시간의 거기도 하고 그 순간에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너그러웠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을 진짜 그 전체로 뭐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 빠질 수도 있고 완전히 이 믿음이 고착화되어 가지고 신앙화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네. 선택하라고. 그런데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막 설명을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선택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선택을 해버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스콘 짤. 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뭐 외계인 얘기하면 너 그 믿어 안 믿어? 맞아요. 이렇게 되는 약간 거죠. 그게 근데 양분화돼 있는 흑백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UFO 믿어 안 믿어? 뭐 이렇게 어.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믿는데 넌 안 믿어? 그럼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고 예. 열이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음. 뭔가 내가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논리 정연하다고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미 그냥 벽을 쳐버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대화가 안 게, 돼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면 그렇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외계인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몇 분 돼 있어 물어보죠. 1분이 되어 있으면 1분 동안의 얘기를 1분 동안 하는 거죠. 30초, 그럼 30초 하는 거고, 만약에 한나절을 내주겠어, 그러면 차분하게 여러 가지 구분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뭐 30초밖에 없다. 네. 그럼 저는 믿어요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 너 UFO 믿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존재는 믿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외계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거나 시간을 내주셔야 대답한다고 한 게,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냥 정말 1초 만에 대답해 줘요. 그러면 저는 믿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하자고 하는 게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추론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거꾸로 내려가 보면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되게 추론적인 거죠. 지금 발견한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천문학을 했으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 안에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적 생명체가. 예. 근데 우리 은하에 이런 그 천체가 한 1000억 개, 태양 같은 1000억 개 정도 있고 예. 지금까지 케플러 우주망원경 결과를 보면 예. 뭐
태양 같은 질량이나 태양보다 한 두세 배 많은 슈퍼지구 같은 이런 애들은 예. 뭐 50억에서 5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은하 안에요? 우리 은하 은하 안에서 안에만, 왔네요? 50억에서 500억 정도요? 네. 플래닛이? 지구 같은 애들이. 아. 그게 이제 그 백조자리 옆에 이렇게 어떤 손바닥 정도 되는 이런 영역을 네. 케플러 우주망에 계속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요 손바닥만한 데서 발견되면 뭐 태양으로부터 뭐 떨어진 거리, 그다음에 질량 이렇게 하면 뭐 다 계산을 목성만한 애들 뭐 이렇게 해서 분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그 분포를 전하에서 곱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면적하고 깊이로. 그러면 이제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근데 그 추론한 게 55개에서 500억 개 정도예요. 대략 그 정도 된다. 네, 이렇게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뭐 그 표본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한 다음에 전체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그러면- 말은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 결국 지구 같은 이제 것이. 과학이나 수학을 하면은 확률과 그런 방정식, 그다음에 수학 공식 이런 걸로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이제 신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는데 결국 그렇죠. 믿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나리오, 그래서 확률에 기대는 거죠. 그렇죠. 개연성 있는 믿음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것처럼 개연성 있는 믿음. 뭔가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과학자도 결국은 내로사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어느 순간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계속 네.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예. 그냥 얼떨결에 믿는 것처럼 얘기하고 과학자들은 막 그렇게 믿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 예. 사실은 과학자도 직관이 있고 예. 그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호모사피엔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들 경험하시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을 해놓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귀납적으로. 네. 네.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뇌가 진화한 제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과학자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순간순간을 계속 의심하면서 체크를 하죠. 아. 근데 예. 지구 같은 행성이 많다고 해서 그게 생명체가 그 탄생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정의도 네. 잘 안 내리는 그렇죠. 게 네. 뭐를 발견하면 정의에 어긋나는 생명체가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명의 특성이라는 말을 써요. 특성. 그것도 특성들. 특히 탄소 기반으로 한 생명체 특성을 가지고 외계 네.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근데 태양계만 봐도 개연성 있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화성, 유로파, 네. 엔셀라두스, 막 맞아요. 가니메데 이렇게 많으니까 네. 일단 생명체가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태동할 수 있는 확률이 뭐 1%라 그래도 500억의 1%면 500억에 1%. 근데 되게 많잖아요. 1%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0%일 수도 있잖아요. 0%는 아니죠. 그럼 왜냐면 우리가 왜, 나 어떻게 나왔겠어?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쵸. 지금 말한 대로 우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조만간 OX로 나올 거예요. 뭐 우리가 화성이랑 지금 다 눈여겨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OX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탐색해보니까. 저는 이제 지적 생명체는 아니지만